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 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방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죠. 이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연간 2조 원에 달하는데요. 사실 이 돈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건가요? 네, 이 제약업계에서는 이 정부가 이 조처를 강화한다고 나서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 기준을 강화 계획을 발표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제약협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과도한 규제로 치명적인 소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인데요. 정부의 그런 이번 조처에 따르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을 해서 적발 시에 1억 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12개월의 급여 건강보험 급여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 재적발 시에는 가중 처벌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제약업계에서 퇴출되는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영업을 그만두라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제약협회는 복지부에 개정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다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직원의 일탈로 인해서 리베이트의 특정 제품이 퇴출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아주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제약협회는 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 교육을 하거나 규정 준수 사원에 대한 적절한 상벌 제도를 주거나 투명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대로 만약에 정부가 시행을 한다면 리베이트가 근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볼 때도 좀 근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솜방망이에 불과할 것 같은데요. 과징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도 또 어긋난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강국을 향한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절한 조처를 부탁한다라는 의견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제약협회가 글로벌 회사가 되는 것과 그리고 이런 리베이트 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한국제약협회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던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자정의 목소리였다면 좋았겠지만 처벌이 과도하다고 우는 목소리 그다지 듣고 싶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한국제약협회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네, 요즘 따라서 또 이 한국제약협회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전과 좀 달라진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녹십자 대표이사인 조순태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한국제약협회도 여러 가지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과거에 공인한 바도 있었는데요. 조순태 이사장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리베이트 제약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약사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베이트 제약사들을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리베이트 제공의 경위를 고려하자는 일률적인 요양급여 정지나 제외는 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제약협회가 미리미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수를 했다면 이렇게 강력한 정부 차원의 조처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우는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스스로 잘 지키겠다라는 자정의 목소리를 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리베이트 규모를 봤을 때 제약업계가 이렇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실태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간단하게 그동안 리베이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약협회 이렇게 목소리 내기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또 데이터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제약사의 평균 매출 중에 판매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5.2%에 달합니다. 이 중에 약 20%가 제약 리베이트, 불법 제약 리베이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 제약사가 연간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2천억 원 정도는 거의 불법 리베이트로 낭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환자나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또 건강보험료 등에서 이 모든 리베이트비가 나가고 있는 건데, 따라서 우리 소비자가 보고 있는 총 손해액은 연간 2조 1,800억 원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규모죠. 이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분통이 터지는데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전체 시장인 규모의 10%, 22조 원이 매년 뒷돈으로 사라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2조 원이면 평균 최소 20년에 걸쳐서 신약을 2개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요. 신약 개발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2개의 신약을 출시한다면 모두 한 600만 대의 그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 제약의 100년사를 뒤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신약을 개발한 경우는 단 19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 2개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네. 리베이트로 낭비하고 있는 셈인데요. 참 아쉽습니다. 이 신약을 개발을 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그 돈들을 뒷돈을 제공을 해서 복제약을 판매하는 아주 손쉬운 그런 방법만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빈틈을 노려서 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내 시장에서 10여 개의 신약을 출시를 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신약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굳이 왜 의사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약을 써달라고 사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조순태 이사장님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한국제약협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부터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들에게까지 밀리고 있다니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자정 노력은 하긴 하는 걸까요? 나름 이 제약협회에서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라는 CP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행처럼 얼마 전부터 번지면서 이후에도 국내 제약사 중에는 이 CP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율적인 이런 조정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유행처럼 이렇게 CP 제도가 제약사들에 번져갔지만 리베이트로 계속해서 적발받는 제약사들이 생기면서 체면을 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제약사들 따라서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제약 업계는 이렇게 나름대로 자정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도 음지에서는 이 변칙적인 CSO 즉 영업 대행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자신의 손을 더럽히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대행기관에 외주를 둬서 직접 영업을 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영업을 한 건 아닌 셈이니까요. 이런 CSO를 활용을 해서 업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전히 변칙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만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제약 업계의 자정 노력은 아직까지도 요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뿌리는 일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도 이제 처방이 나오긴 했나 봅니다. 이렇게 제약협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까요, 이번 정부 차원의 제재 방침이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부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업계와 바라보죠.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라인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 사건과 관련해 이 반올림과 대화를 재개한다고요? 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반올림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뜻깊은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인용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그리고 홍보, 법무 그리고 노무 관련 임직원들이 이 대화의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협상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대화를 처음 시작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대화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역시 참 의미가 뜻깊다라고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14일 전격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혈병 문제는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황유미 씨가 지난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유가족과 반올림 등 시민단체는 지난 7년간 아주 긴 기간 동안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난항을 겪어왔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사고와 함께 그간의 산업재해소송도 중단을 하고 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원칙적으로 이 보상에 대한 동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여전히 이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주 많은데요. 뭐 보상 금액이라던가 이렇게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순차적
효과적으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이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니 참 업기업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견들이 많겠지만 모쪼록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해결이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